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도 늦었던 일본의 온천 산업. 현재 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방문 감사합니다. 노베신문입니다. 한때 온천의 나라라고 불리웠던 일본에서 지금은 그 온천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운영이 어렵게 되자 시설 전체를 공짜로 가져가 달라고 매물로 내놔도 인수해 갈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온천 관광지가 있지만 이와테현이라는 한 지방의 온천 여관 오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천 산업은 겨울철이 가장 성수기인데 현재는 오히려 역대 가장 위축된 시기이다. 현재와 같은 시국에 타격을 받지 않은 업종은 거의 없겠지만 특히 마스크도 없고 옷을 입지 않고 이용하는 온천의 특성상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온천 산업이 쓰러져가는 것이 정말 현 시국과 긴급사태 등의 이유만일까요? 요미우리 신문 등 각 현지 언론들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산업 중 하나로 온천 산업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사회구조나 옛날 것은 무조건 옳다였던 인식 변화가 지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는 개업 110년이 넘었다고 하는 한 유명 온천의 폐업 직전의 모습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905년에 문을 열었던 이 온천은 올해로 개업 116년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한때는 일본 왕실 가족이 이용하고 갔다고 해서 상당한 홍보가 됐었고 그에 따라 각 고위 인사나 그 추종자들도 다녀가면서 이 온천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세간의 흐름과 변화의 조짐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후쿠시마에서 오던 관광객들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인근 스키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전까지 연간 예약 투숙객 1만 명 돌파를 홍보하던 온천이 이때부터는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연 투숙객 1,000명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전성기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면서 현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아니 어쩌면 이분들에게는 손님이 없는 것 자체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116년간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는 형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온천시설인데 이제 이것을 이어받을 후계자마저 끊어졌다는 점인데요. 후계자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온천을 물려받기 싫다거나 도시로 가서 살겠다고 나가버린 것인지는 언론상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 한때 왕실에서 다녀갔다고 목에 힘이 들어갔던 이 온천은 116년 만에 그 역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소우카와 요시카즈라는 온천의 오너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3, 4년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음에도 결국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더는 버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자 인터뷰 기자의 질문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온천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 시설을 인수해서 경영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대로 그냥 문을 닫는 겁니까? 그러자 답변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유명하고 아니고를 떠나 매각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들도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만 해도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온천시설이 10곳 정도가 되는데 가장 작은 온천이라고 해도 연간 유지 비용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현재 환율로 하나로 16억 원 정도 되겠네요. 즉 손님이 많건 적건 1년에 16억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현재같이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자신있게 나서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부담을 했던 집도 올해부터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적자가 크게 심해지자 이 마을 10곳 중 7곳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온천의 경우 남탕, 여탕, 휴게실과 매점, 여기에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여기선 꽤 높은 수준이지만 매물로 내놓은 가격은 0엔입니다. 즉 온천 시설 전체가 공짜 매물로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경매가 진행된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쉽게도 해당 매물들의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7군데 모두 온천을 인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에 또다시 인터뷰에서는 온천시설을 헐값에 심지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자 여기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인수해가는 가격은 영엔이지만 만약 그렇게 가져갔다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연간 16억 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했으니까 5년간이면 일단 80억 원 상당의 운영비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전에 인터넷이나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개통을 하면 2년간 10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써야 하고 혹시나 약정을 깨기라도 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구조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래도 그 5년간 80억 원이라는 운영비는 당장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돈이 좀 있는 투자자라면 인수를 해갈만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이 마을의 고령화 비율은 50%를 훌쩍 넘고 있고 즉 이것은 지역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이 온천이 있는 이와테현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노령화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외지에서 직원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 지역에서 알아서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현지 지역 주민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두가 손절을 치고 그 누구도 쳐다도 안 보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투자자가 아니면 이와테현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인수를 해가서 공공시설로 매입을 해가는 것도 신청을 해보았지만 이 역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토 타로우라는 이 이와테현 관광상공과의 관계자는 그 온천이 흑자를 내는 업체였다면 당연히 인수를 원했겠지만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인수하기는 어렵다 라고 단칼에 자르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는 여러 방식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흑자를 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니 엮지 마라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것은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수를 못하겠다라는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흑자가 나는 온천 업체였다면 자기 자신이 운영하겠지 굳이 영엔이라는 헐값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겠죠. 여튼 이래저래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편 경제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고 노령화도 계속 진행 중인데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온천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과잉 공급된 시설의 개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본 환경성 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의 숙박이 가능한 온천시설의 개수는 무려 12,8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흡사하게 객실이 딸려있는 온천시설의 개수는 약 450여 개이기 때문에 일본이 30배가 더 많은 개수이므로 과잉 공급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나오고 있던 얘기이고 이에 맞춰서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너무 옛날부터 온천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너무 우후죽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동안 116년을 운영해오던 온천여관이 최근 버티지 못하고 영엔의 매물로 나와서 인수해 갈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 하지만 그게 꼭 현 시국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동안 과잉 공급 문제가 계속되다가 결국 이번에 터진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